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허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옵션 판매 수익과 배당금이 따로 존재하고요. 이 중에 옵션 판매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반 ETF는 ETF 안에 속해 있는 주식이 주는 배당금이 분배금의 거의 전부겠지만 커버드콜 ETF의 경우에는 별도로 옵션 판매 수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높은 분배금을 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댓글을 다신 분께서 옵션 판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 국내 ETF에만 해당되고요. 해외 상품을 취급하는 ETF에는 똑같이 1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상품의 경우에는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금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 판매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해외 상품일 경우에는 분배금의 원천이 뭐든 간에 똑같이 1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적해주신 분의 말씀대로 콜옵션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는 국내 상품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영상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해외 콜옵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배금을 지급했던 3월에는 112원을 분배했지만 세금은 0원이었고요. 4월에도 100원에 대해서 세금이 0원, 5월에도 99원을 분배했음에도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이 ETF 말고도 다수의 커버드콜 ETF들이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 안 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션 판매 수익은 국내 ETF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고 해외 ETF는 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3, 4, 5월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요. 6월에는 절반인 50원이 과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미래에셋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ETF의 과표 기준가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ETF가 상장될 때 최초 가격이 10,000원인데요. 매일매일 과표 기준가가 공시가 되고 과표 기준가가 ETF의 최초 상장될 때의 가격, 즉 10,000원보다 높으면 세금을 받고 낮으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표 기준가가 뭐냐라고 다시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흔히 아는 ETF의 시가나 NAV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ETF의 세 가지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시가고요. 둘째가 NAV 가격입니다. 이건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실제 총 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건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NAV와 시가가 비슷하게 유지돼야 괴리율이 낮다고 하죠. 그리고 셋째로 과표 기준가입니다. NAV가 ETF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를 말하지만요. 실제 이 ETF가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질 때는 그동안 지급된 분배금이나 지불된 운용보수를 다 더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상장된 ETF가 실제 수익이 10%가 낮다면 NAV는 11,000원이 돼야 하지만요. 그동안 분배금으로 지급한 돈도 있을 테고 운용보수 지급한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배금으로 1,000원을 지급하면 배당 락이 발생해서 NAV는 다시 10,000원이 되고요. 여기서 운용보수로 100원을 더 지급했다면 이것도 NAV에서 빠지기 때문에 최종 NAV는 9,900원이 되겠죠. 그럼 NAV만 보면 이 ETF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원을 벌었고 100원을 보수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과표 기준가는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ETF가 분배금, 운용보수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었느냐를 계산하는 게 과표 기준가예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도 5월 31일에 분배금을 지급했을 때 과표 기준가는 9,602.41원인데요. NAV의 가격은 9,268.3원이에요. 이걸 계산해보면 NAV에서 그동안 지급된 분배금 311원을 더하면
9,599원이고요. 또 운영보수로 3.41원 정도를 지급했을 테니까 9,602원이 되는 거죠. 어쨌든 5월의 지급분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초 가격인 만원보다 낮으니까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6월 28일 분배금 지급분에는 과표 기준가가 1050.9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NAV는 9,554.86원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동안 지급된 분배금 411원과 운용보수를 더하면 1050원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ETF는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더해서 순수하게 50원을 벌었다는 말이 되고 50원을 번 것에 대해서 분배금을 주게 되니까 이익이 그때 실현된 걸로 간주하고 그 50원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의 세금은 분배 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장일 기준으로 이 ETF 자체가 수익을 냈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분배금은 단지 그 수익 일부가 실현된 걸로 간주해서 분배금 한도 내에서 세금 1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걸리는 게 있죠. 분배금 발생 시 징수하는 세금은 최초 상장 가격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나는 과표 기준가보다 높은 금액에 사서 지금 분배금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과표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실제로 번 돈은 더 많은데 과표 기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과세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과표 증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매수를 한 시점의 과표 기준가와 분배 시의 과표 기준가를 비교해서 이 금액의 차이가 분배금보다 더 적다면 이건 역시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최초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샀다면 그 금액에서 과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는 거니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과표 기준가가 높다고 해서 과세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과표 기준가 금액으로는 5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인지 이번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ETF를 구입하실 때 참고해야 할 또 다른 지표를 아시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ETF의 과표 구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미래에셋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ETF로 들어가신 후에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과세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매일매일 바뀌는 과표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과 분배금을 제외하면 이 ETF가 추종하는 자산이 수익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겁니다. NAV나 ETF의 가격은 운용보수로 매일매일 조금씩 마이너스가 되고요. 분배금이 발생할 때마다 분배락이 발생하면서 실제 자산이 수익을 냈는지와는 무관하게 오차가 계속 커지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